자, 2020년 6월 8일 중수돌이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다운, 다음 플레이디, 캠트로닉스, 다음 퍼스텍, MC넥스 총 5종목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다운부터 볼게요. 정다운이 정치 테마주인가요? 정다운은 아직도 하향 추세네요. 그쵸? 그죠? 월봉상에 보면 큰 상승을 이뤄내고 내서 그 다음에 하락하고 올라오고 하락하고 올라오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그죠? 기존에 바닥을 잡아야 될 저점이 요 자리라고 보는 거고,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항상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추세선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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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지 못하면 다시 뭐한다? 원점으로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왔던 게 뚫었다가 다시 밀리면 추세가 꺾이는 거고, 그쵸?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선이 그냥 뭐 선 하나 찍찍 긋는 건데, 뭐 쟤네들이 무슨 선 하나 그었다고 뭐, 아유, 차트쟁이들 보면 뭐 선 하나 쳐 그어놓고 뭘 그걸 본다고, 그러면 대체 뭘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 보시면서 자기가 그 회사 사장 아닌 이상은 재무를 100%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냥 하나하나에 내가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만드는 거고, 이 정다운이라는 종목은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고, 그 하락 추세에서 이 추세선을 만들어 놓으면 중간값을 항상 저는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리죠. 삼각수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저는 중간값을 그어본다고 말씀드려요. 그 캔들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방향을 밑으로 박을 거냐 위로 박을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자리는 중간값을 도전을 했다가 일단 한번 밀린 자리예요. 그만큼 위에 아직은 매물이 많다라고 보셔도 되는 자리예요. 그죠? 기존부터 올라왔던 뭐 이렇게 피레침 자리, 앞전 차트라고 하죠. 앞정 차트. 밟으면 피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맞고 밀린 자리예요. 거래량도 뭐 크게 아직 들어온 거 없고 바닥에서. 온라인 광고 회사예요, 정다운이. 몰라, 예전에 무슨 정치 테마주로 간 것 같던데. 뭐 어찌됐든 자기만의 저건 있죠. 그냥 뭐 회사 상장했는데 그 여기 뭐야, 코스타 코스피 옆에 정치 테마주입니다라고 써져 있진 않으니까. 그쵸? 여기 정치 테마주라고 써져 있진 않잖아요. 뭔가를 하는 업체긴 하겠죠. 뭔가를 하는 업체긴 한 것 같고, 자, 지금 자리로 보면 일단 상승을 해주고 시장에 비해서 약한 종목이에요. 약간 소외가 됐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올라올 자리는 상승을 했고요. 그죠?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재명 테마예요. 그쵸? 이게 뭔 테마로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보면 여기 자리, 여기 자리까지 처음 먹었네요. 기존에 상승 나왔던 자리, 여기, 그쵸? 여기 윗꼬리 달았던 자리, 여기까지 한번 먹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2,900원 오버슈팅 나오면 3,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볼 수 있는 자리고, 지금의 그림이 제가 항상 얘기하던 뭐 2평 따먹기 자리예요.
2평을 하나 올라서서 찍었죠. 찍고 나서 밀렸을 때 그 전 2평에서 지지가 되면 그 다음 2평까지, 그죠? 그 위에 올라서면 그 다음 2평, 그리고 2평, 이런 식으로 하고 뚫고 올라섰는데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뭐가 돼? 여기가 저항이 된다. 왜? 거래량이 이만큼 다시 안 들어오니까.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로는 단기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가 되겠죠. 2250원 종가상 2250원, 혹은 조금 더 밀린다 싶으면 2200원 정도까지 열어 두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인데, 대신 고점이 지금 현재 고점이 2500원 정도인 거고, 다시 올라올 때 요 자리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거예요. 2650원, 그리고 그 전에 2585원. 그러니까 2600원대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왜? 얘가 조금 더 강하게 갈 놈이면 누르고 나서 올라왔을 때 어디? 여기 몸통 위에서 횡보를 해주는 자리가 좋아요. 그래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고점을 뚫어주는. 근데 지금의 자리는 이 몸통을 깨고 내려앉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왜? 거래가 터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실 거고. 그렇지만 말씀드리죠. 요거 봉 하나 볼 게 아니고 요렇게 봐라. 요런 자리는 뭘로 봐야 돼? 요걸로 봐야 된다. 이게 하나의 몸통인 거고, 몸통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니까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닿으면 반등하네 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내가 얼마나 많은 차트를 보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가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패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실패가 나오는 거고, 눌리면서 이제 이 다음 밑꼬리, 윗꼬리, 밑꼬리, 혹은 이제 이 몸통 나왔던 자리, 요 자리까지도 밀릴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깨져서 내려오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라올 때는 언제 이재명이가 한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3,800원. 여기네. 3,800원이. 화님 어서오세요. 3,800원까지는 무리일진 모르겠는데 3,000원에서 한 3,400원까지는 한번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대신 그 시기가 빠르진 않을 거라는 거. 빠르진 않을 거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2,600, 이 2,600원에서 2,660원, 이게 50원이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2,900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2,900원대까지 열려놓고 올라서서 2,900원의 지지가 나오면 그때 3,300원 1차적, 2차로 3,500원, 그 다음에 3,800원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거래량이 그냥 터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렸죠? 1차적인 목표가는 하나 도달했다고. 그러면 2차적인 게 한번 남아있는 거예요. 2차적인 게. 대신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은 드물 것 같다. 왜? 이재명이 핫하긴 해요. 뭐 이제 대선 때
이재명을 밀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예전에 뭐 조폭설도 있고 개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네 어쩐네 저쩐네 하는데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좀 양아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양아치 기질을 업무적인 걸로 활용했을 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막 놀게 생겼는데 일도 잘하고 잘 노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애들이 또 잘 놀아. 그런 애들, 그러니까 약간 양기 있는 애들이 뭐든지 시켜놓으면 잘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재명이도 뭐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밀어붙이는 이 저거는 확실히 탁월한 것 같은데 뭐가 어찌됐든 총선이 내년이에요. 그쵸? 내년이면 지금 6월이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8개월에 한 10개월 남은 건데 그때 만약에 내년 넘어가서는 시세보다 올해 하반기에 시세가 한번 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이제 이 머리 올라오는 애들이 있겠죠. 뭐 이낙연, 뭐 황교안이 또 이재명이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겠죠. 뭐 홍종욱이 기타 등등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때를 보고 다시 한 차례 3,800원, 4,000원, 뭐 4,200원대까지도 한번 열어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때까지는 뭐 그런 추세가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앉으면 뭐 그때 올라타는 뭐 그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일단 3,500원 정도까지니까 많이 단기적으로는 그래 보이네요. 3,500원대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이슈가 없으면 많이 가야 2,900원 오버슈팅 나와야 3,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그림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디 볼게요. 플레이드 제가 기존에 거래했던 종목이구나. 제가 거래했던 종목이네요. 플레이디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뭐 저건가? 엔터 사업하는 애들인가? 아이고 시간별 투자를 보고 있냐? 기타 서비스면 엔터인가요? 뭐 하는 회사야 이거? 광고 대상 뭐 그런 쪽 같기도 한데. 이건 뭐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도 않아. 지금 나무는 아주 그지 같아요. 자, 아무튼 플레이디 좀 볼게요. 자, 상장하고 차이점이 확실히 있죠. 얘는 상장을 하고 당연히 상장을 할 때는 뭐 최고가로 상장을 다들 하겠지만 상장을 하고 얘는 슈팅이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눌렀다고. 그러면 공모가보다 더 밑으로 한번 내려온 거고 대부분 상장 주식은 공모가 밑으로 나오면 슈팅이 단기적이라도 한번 나와요. 단기적으로 한번 나오는데 지금의 자리로 보면 여기가 시가고 저가를 만들고 그 다음이 마케팅 전문 인력, 미디어 커머스, 사업 전담 조직, 마케팅, 뭐 마케팅, 아무튼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항상 그 돌파 매매, V자 반등을 얘기하잖아요. 상장을 여기서 하고 하락을 이만큼 했어요. 그죠? 하락을 이만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빈둥빈둥 올라가다가 여기를 뭘로 했어? 강하게 뚫었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죠? 여기가 기준점이 되고 나서 빠진 만큼 올려다 놓고 눌릴 때 어디? 이 위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빠진 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형성한 거고. 그죠?
고점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 자체가 바뀌었죠. 강하게 가던 요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급등으로 가던 추세는 끝난 거예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로는 요 자리가 이제 다시 한 차례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래가 들어오면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가 1차적이가 되는 거죠. 15,850원. 그래서 오늘 15,850원을 가다가 밀린 그림이 나온 거예요. 밀린 그림이 나온 거고, 자리 보면 요 자리 위부터 뭐가 나와요? 윗꼬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건 누군가 이 자리 위부터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인데도 매물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물가가 없이 계속 가면 쭉 가야 되니까 그럴 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계속 누군가가 털어준다라는 개념. 털어주고 나서 몸통을 여기까지 만들었다가 그냥 갭으로 누르면서 밀어놨죠. 그러면 얘는 지지해야 될 자리는 당연히 요 자리지만, 여기 기존에 상한가 나왔던 자리, 여기가 최마지노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윗자리가 윗꼬리 달았던 여기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요 자리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요 자리가 1차적으로 뭐가 됐어? 지지가 나온 자리가 된 거예요. 지지가 나오고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0원 위로 뭘 만들어야 돼? 몸통을 하나 만들어 놔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18,000원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점을 높여서 갈 거냐, 아니면 쌍봉을 찍고 눌러줄 거냐. 어디까지? 요 정도 자리까지 11,500원 밑으로 한번 눌러줄 거냐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일단 단기적으로 V자 반등에 대한 반등은 위아래로 끝난 거지만 이 자리에서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조정을 받았잖아요. 60% 한 70% 받은 거죠. 받고 나서 지지가 되니까 반등이 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대신 내려오면 뭐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 치는 거예요. 윗꼬리는 한 번씩 달 거야. 대신 이 안에서 박스 치고 횡보하다가 밑으로 내려갈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방향을 잡는다라는 거죠. 개념적인 걸로. 신규 상장주라 뭐 별다르게 볼 게 없어요. 기존의 과거 이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과거 이력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번 주 이 자리 위까지 몸을 올려놓는 게 좋은 거예요. 종가상으로 15,700원, 그러니까 16,000원 위로 종가를 형성하고 이번 주가 끝나는 게 다음 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17,000원대까지 또 요 자리 넘기면 요 자리 보는 거고. 이해되시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요런 그림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 갔다가 밀렸을 때 어디 이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나고 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요 봉이 만약에 아예 없었다면, 요게 없었다면 여기서 요런 그림이 한번 가능할 수 있어요. 요런 그림이, 요런 그림도 한번 가능할 수 있어요. 있는데 요 봉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요 자리가 최고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슈 뭐 뉴스나 뭐 굉장한 이슈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제 한번 눌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500원대 12,000원대 아무튼 눌러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는 올 거라는 거지. 올라는 오는데 고점을 넘길 확률은 뭐한다? 드물다라고 보는 거예요. 드물다.
지금도 못 넘겼잖아요. 여기가 저항대인데 여기 위로 못 올라섰잖아. 지금 자리는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래 16,000원 얘기하는 거라고. 머리를 16,000원을 들어야 위로 가는 거지. 못 들으면 횡보한다고요. 박스치 잘하면 박스, 잘못하면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고, 어차피 박스면 바닥 확인하겠죠. 어차피 박스면 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 그림이 있나요? 어찌 보면 뭐 요런 그림으로 하나 볼 수도 있는데, 글쎄 이 그림을 봐야 되나? 뭘 봐야지? 하도 종목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저도 헷갈리네. 헷갈려. 뭐가 있나? 이것도 조금 아닌데요. 뭐 아무튼 뭐 봉 자리는 다르지만 뭐 요렇게 해가지고 박스권을 잡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그림으로는 뭐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거래량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뭐한다? 긍정적인 거다. 그러면 일단 여기 그냥 요 자리를 하나의 봉으로 보고, 자, 요 자리를 하나의 봉으로 보고, 대충 그을게요. 자, 요런 그림이 나오죠. 그럼 어찌됐든 중간값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그림이 되니까 한 번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1차적인 거는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 2차적인 거는 여기인데, 그 전에 뭐가 있다?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지. 17,000원대. 그죠? 그럼 올라오면서 어디? 17,000원대에서 쳐맞고 내려온다라는 거지. 이게 요렇게 가는 그림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 한 번은 쳐맞고 눌렸을 때 다시 한 차례 어디? 그때는 요 위에서 지지받아야 돼요. 이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18,000원대를 확인하는 거야. 14,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여기 쳐맞는 거예요. 여기 몇 번, 한 두세 번 쳐맞다가 내려가든 뚫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어차피 주식이야 뭐 아니면 도니까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려고 노력할 확률은 있어요. 확률은 있지만 그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엔 뭐한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뭐한다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가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올라올 때 뭐가 된다?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 저항 자리가 요때 자리죠. 맞고 밀리겠지. 이해되시죠? 바닥 대비 43, 45, 20 거의 400% 올라온 거예요. 수익 실현하세요.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수익 중이라면, 뭐라 그러냐, 손실 중이라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무튼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네요. 바닥 대비 400% 올랐습니다. 400% 올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신규 상장이다. 이해되시죠? 신규 상장이다. 뭐 넵지노믹스, 뭐 지금 많이 올라왔던 뭐 시젠 뭐 그런 것처럼 장기간 이 시장에 있었던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미친 듯이 갈 확률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아니네. 뭐지? 대유였나?
요런 그림 있죠? 얘도 예전에 대북주로 엮여가지고 상장하자마자 개 날랐는데, 그죠? 얘도 몇 프로? 10,000원에서 37,000원 400% 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다. 한 번은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횡보도 해주면서 물량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뭐 큰 슈팅이 나오면 나왔지, 뭐 지금 자리에서 미친듯이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심사추진님 어서 오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들 대응하시면 돼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자, 캠트로닉스 맞죠? 얘는 뭐 전기 뭐 차량 쪽인가요?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반도체인가? 볼까요? 뭐 어디 갔냐? 화학이네요. 무선 충전, 폴더블 폰, 자율주행. 차트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는 자리인데 나쁘진 않아요. 그림이 나쁘진 않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대는 한번 왔네요. 저항대는 한번 왔어요. 그죠? 여기 자리, 그죠?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여기 자리가 저항이 좀 심하죠. 15,200원대. 거래가 터지든 안 터지든 장대 음봉의 시가는 뭐다? 항상 저항된다 말씀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16,000원대도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일단 분석을 해봅시다. 음, 7,200원을 잡을게요. (13,650원) 13,650원 700원 정도? 그죠? 요렇게 보면 되죠. 뭐? 밴드 매매, 고점 만들고 바닥 잡고 반등하는 거. 어디서? 바닥이 아니라 하늘 부분에서, 하늘 부분이죠. 아직 위에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은 밴드 매매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고점 잡고 바닥 잡고 중간값을 지금 도전을 하다가 뭐 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패를 하면 다시 어디? 바닥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또 중간값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여기에 또 중간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오는 거고, 거기에 또 중간을 또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3,000원 나오죠. 13,0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면 뭐 할 거다? 뚫고 올려놓을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어디? 여기에 또 중간값 어디? 15,300원이 나오죠. 어디? 음봉의 시가 자리, 그죠? 여기가 저항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난 좀 타이트하게 볼래. 그럼 또 중간 잡아요. 14,500원이 또 한 차례 저항 넘으면 15,300원, 15,300원 넘으면 16,000원, 16,000원 넘으면 17,000원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봉으로 보면, 자, 기존에 상승해주고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더 낮춰놓고 이 안에서 박스 쳤죠. 그죠? 레벨 다운 됐다가 그거를 뚫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 박스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나고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모양이 나타난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여기 위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어찌 보면 요렇게 자리 잡았고, 그죠? 요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요렇게 해서 뭘 만들어? 잔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커피잔이 되는 거죠. 손잡이. 뭐 사람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귀. 얼굴을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귀는 한번 만들어야지. 여기까지 못 올라오더라도 귀는 한번 요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런 게 그림이거든요. 그냥 그림 그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림쟁이, 차트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15,3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15,300원이 또 어디예요? 요 자리죠. 뭐 하는 자리? 주가가 하락하고 올라왔던 자리. 이해되시죠? 요 자리.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올라왔던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1차적인 목표가 끝났고, 그 다음이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여기 2차를 그냥 바로 뚫고 요까지 올라왔다가 눌린 자리니까 올라올 때는 어디? 못해도 여기까지는 한번 온다라는 거죠.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뒷님 어서오세요. 그 자리가 또 보면 요 자리가 되네요. 요렇게 크게 위쪽에서 매물이 만들어졌던 자리, 주가 고점을 상승시키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이기도 한데, 요런 자리가 하나 더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서는 15,300원을 넘어서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다시 한 차례 기존의 고점, 여기서 못 먹었던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어요. 확인할 수는 있는 거고요. 지금의 모양은 이제는 얘가 밀리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는 요 자리가 나왔죠. 11,500원. 종가상으로 11,500원은 중장기적으로라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되고, 단기적인 자리로는 지수가 하락했다가 올라오면 기존 고점보다 기존의 저점에서 뭐 해야 된다? 지지받아야 된다. 그죠? 그럼 12,900원. 좀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요 자리까지. 12,65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만 먹고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요 자리가 이탈되면 안 되는 거고, 요 자리 안에가 이탈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좀 그래도 이 종목 길게 끌고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 자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그죠? 요 자리가 이탈에 들어오면 다시 뭐 한다? 오래 걸린다. 이 안에서 또 박스 친다. 그러다가 또 뚫고 올랐다가 눌리고 그 다음이 진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진카가 나온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찌 됐든 역배열이었던 장기 평선들이 이제 다시 또 정배열로 한번 엮어보려는 거예요. 한번 엮었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 차례 정배열을 만들면서 기존의 이 고점을 확인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쌍봉 혹은 삼천장처럼 만들어 놓고 다시 바닥을 만들 확률도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천장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누르는 뭐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은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횡보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횡보 자리다. 그러니까 13,000원 기준 잡고 종가상으로 13,000원 혹은 12,500원까지 빠지더라도
다음날 바로 올려다 놓으면 상관없어요. 몸통을 다시 12,500원, 13,000원대로만 올려다 놓으면 큰 상관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횡보하면서 박스 치면 이 안에 혹여나 박스 치고 여기서 또 이 박스 치면 뭐 해야 된다? 중간가 그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지분이 밑에보다 여기 자리보다 이 윗자리에서 노는 자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슈팅 한번 나올 거다. 강하게. 거기서 윗꼬리 달고 죽을지 올려다 놓고 버티고 튈지는 미지수지만 그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거래량이 특별하게 크게 들어온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죠? 기존에 그냥 고점 만들어 놓고 거래량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그냥이에요. 쏘쏘 평상시 거래량.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 나오면 뭐한다? 한번 쏜다. 이해되시죠? 요새 그러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나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 시장과 같이 가는 종목, 시장보다 약한 종목 세 종목이 있다. 처음엔 여기를 공략하고 얘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와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 시장과 같이 가는 종목들이 옆으로 기다가 뭐한다?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빵 하고 죽든 올리든 요런 그림들이 요새 많이 나오죠. 처음에 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요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도 막 요런 종목들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하락했다가 요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1차적인 상승을 주도했던 애들은 쉬는 자리인 거예요. 쉬는 자리. 웬만한 종목들은 다 키를 맞춰요. 먼저 가는 놈, 늦게 가는 놈. 이게 뭐 자식도 매한가지죠. 아픈 손가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먼저 간 놈이 있으면 뒤늦게 가는 놈은 무조건 안 가는 놈은 없어요. 뒤늦게라도 가긴 간다. 대신 수익률이 다를 뿐이지 가긴 간다. 그러면서 빵. 얘도 그런 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대신 지켜줄 자리는 꼭 지켜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퍼스텍. 얘는 저거 관련주잖아요. 뭐 전쟁 관련주. 스페코 빅텍 이 돌아가면서 대장을 하고 퍼스텍은 항상 꼬봉만 하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꼬봉만 하는 종목이에요. 꼬봉만 하는 종목이고 갭 차이가 나죠. 스페코나 빅텍은 요 자리를 다 뚫고 올라왔죠 지금. 그죠? 요 자리를 다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얘만 못 뚫었다. 그만큼 힘이 없다. 가볍지만 버텨줄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즉 이거를 만지는 주포는 돈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없고 오늘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뭐 저기 어디야 그 뭐 사무소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죠? 뭐 통신 요금을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다가 장 끝나고 다시 뉴스가 나왔죠. 5시 넘어서 전화를 받더라. 그래서 시간외로 오늘 빠졌던 대북주들이 올라오고 이 전쟁 관련주들이 좀 밀렸어요. 그죠? 밀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더 들어오긴 했는데 얘는 확실히 힘이 약한 게 전날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못 뚫었어요.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얘는 요 자리인데 내일 개파락이 얘는 나오려나? 얘는 뭐 떨어진 것도 없네요. 얘는 뭐 오른 것도 없어서 그런가 봐요.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찌 됐든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2,100원. 2,100원. 그리고 조금 더 높게 봐더라도 낮게 보면 2,100원. 나는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손절할 각오가 돼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2170원입니다 종가상으로. 혹은 좀 2150원까지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가 나타나면 별로예요. 별로예요. 위에 저항이 많죠. 월봉은 그래도 좀 올라갈 자리가 되는데 주봉에서 좀 막히네. 3,000원대까지 3,000원 3,000원이면 딱 요 자리인데 요 자리인데 요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정리하세요. 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2,700원 정도까지 한번 슈팅은 나올 확률이 있는데 얘는 시장에서 뭔가 정말 악재가 터지면서 스페코랑 저기 뭘까요? 빅텍이 상한가를 또 예전처럼 가지 않는 이상은 요 자리를 못 들어 확률이 높아요. 요 자리 최근에 고점 만들었던 2,7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요. 요 정도 거래량이 터질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추세는 나쁘진 않은데 그죠? 일단 버티고 있으니까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럴 만한 거래량이 나올 만한 그럼 지수가 빠져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보면 2,100원, 짧게 좀 보면 2,150원 위에서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그 횡보가 많이 길어지면 당연히 한번 내려올 거예요. 2,000원대까지. 근데 2,000원대까지는 좀 길게 보는 스윙으로는 상관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긴 하지만 이 횡보가 길어지면 한번 내려올 거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슈팅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2,450원을 넘어서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 못 넘기면 수익 실현하는 게 좀 이 뭐라 그럴까요?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 같아요. 왜 얘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테마의 큰 대장도 아니고 그죠? 대장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따까리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는 이 자리가 깨지면 추세가 일단 이탈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단기적으로 이 이평이 내려앉을 때까지 장기평선 어느 정도 내려앉을 때까지 그냥 크게 요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얘도 지금 상승을 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린 자리예요. 그럼 뭐야? 고점이 낮아지는 자리가 돼요. 그죠? 아직 추세는 남아있긴 하지만 뭐 이 추세가 언제 깨질지 뭐 금방이라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하나 올려다 놨으면 기봉이처럼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릴 거면 높아야지. 하나 올리고 하나 또 올려야 되는데 하나 올렸는데 상추에 구멍이 나서 하나가 빠진 거야 지금. 무게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내려앉아야지. 이해되시나요? 흐름이 올라왔으면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와야 횡보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간다라는 거. 한 번 더 간다. 대신 요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여기를 못 뚫으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MC넥스 볼게요. 자동차 관련주인가요? 얘도 흐름 괜찮네요.
얘도 흐름은 괜찮은데 저항 때네 얘는. 자, 얘는 지금 추세가 추세를 보시면 꾸준하게 회사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때, 이제는 조심. 성장을 하더라도 그 성장의 한계가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 차트 보면 바닥에서 기던 종목이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눌렀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바닥을 찍고 뭐 했어요? 박스를 만들었죠. 그죠?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다가 박스의 중간값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슈팅이 나와서 얹으니까 슈팅이 강하게 나와요. 그쵸? 강하게 나오면서 어디까지? 기존 고점 부근까지 확인을 하고 눌렸을 때 어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 위에 있던 조정받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눌렸을 때 눌린 위의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타나고 슈팅 나오고 다시 눌릴 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최근에 받았던 저점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추세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얘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1단계 1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요렇게 3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렇게 3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4단계가 되는 거고 이제는 이 5단계 아닌 거예요. 요런 식으로 1, 2, 3, 4, 5, 6이 되겠죠 이제.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이 아무튼 이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고 추세도 지금 뭐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고요. 어차피 차트도 정배열이고 근데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신고가를 갈 확률보다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하락하고 그냥 올라왔거든요. V자로 어느 정도. 얘는 횡보를 안 했다고요. 횡보를 안 했다고. 어디처럼? 요런 횡보 자리가 안 나왔어요. 고가를 강하게 냈는데 그죠? 횡보 자리가 안 나왔어요. 횡보 자리가 안 나오고 바로 V자로 올려놓으면 맞고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대신 맞고 떨어졌다가 횡보가 횡보가 길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갈지 뭐 3천장을 만들지 얘의 관점이거든요. 크게 보면 이 월봉으로 봐야 되겠다. 자, 크게 보면 슈팅이 3번 나왔어요. 1번 2번 3번 파동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동이 나온 건데 실제로 보면 얘는 파동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얘는 그냥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매집을 위해서 하락을 시키고 물량을 받을 거 받고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1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1파, 2파, 3파 쌓고 4파 나오고 그 4파에 이게 4파가 나오고 이제 5파의 시작인지 아니면 4파에 A파, B파, C파가 남아있는 건지는 아직 몰라요. 몰라요. 대신 그 C파가 이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날아가요. 얘는. 한 번 더. 요거는 파동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얘는 그냥 하나의 매집을 하기 위한 초석이었고 그 초석을 넘어서면서 여기서부터 큰 파동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죠? 1파보다
2파가 1.5배 더 크죠. 3파가 1.5배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4파에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5파의 1파의 시작이냐, 아니면 A파, B파, 아직 C파가 남아있는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 C파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얘는 이제 요 자리가 이 위에서만 뭐 횡보를 하든 지지를 받으면 또 한 차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좀 넉넉 뭐 좀 더 강하게 갈 거면 여기 28,800원, 그러니까 29,000원 위에서 지지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횡보를 박스치고 횡보를 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커진 건데 그 전에 한 번은 더 확인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 이 위에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45,500원대.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대충 중간 그거 보면 중간은 넘어섰어요. 그죠? 중간을 넘어서서 이 중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 중간 지점에서 한번 지지 받으려고 하고 슈팅이 나왔는데 고점이 낮아지니까 한 번 더 밀었다가 기존에 있던 이 박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면서 고점을 살포시 올렸죠. 올렸죠. 이 고점을 살짝 올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위로 쏠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의 자리로는 요 자리 32,500원은 이탈하면 안 돼요. 32,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위로 쏠 거다. 쏠 때 여기 고점 당연히 확인할 거고요. 35,500원 맞나요? 35,500원 확인할 거고, 넘어서면 36,500원, 그 다음에 37,000원 부근. 하여튼 36,500원부터 4만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한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한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올려다 놓은다면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여기 그냥 한 방에 눌러버렸잖아요. 한 방에 눌렀으니까 요 자리가 무조건 저항이 되는 자리인 거고, 37,800원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요런 그림이 하나 나오거든요. 요런 그림,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거래량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한 번은 부딪혀야 될 산이 37,800원 정도. 그럼 한번 맞고 뭐 이 위에서 뭐 요렇게 박스 치는 게 제일 좋겠죠. 요렇게 박스 칠 거냐, 아니면 요렇게 박스 칠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그 안에서 횡보하다가 시간이 또 한 2, 3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리 만들어 주면 다시 한 차례 또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은 다 털고 나간 자리네. 어느 정도 외국인이 많이 털고 나갔죠. 그러면 올려다 놓고 지들 물량 또 털 거 좀 털고 횡보 시키면서 개인들 물량 받고 지들이 물량 좀 늘리면서 그런 그림 만들고 나서 한 차례 슉 하고 올리는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을 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리로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게, 수익은 날 때 챙기는 거예요. 뭐 미련하게 내가 정말 그
주포, 그러니까 메이저 세력, 이 종목을 이끌고 있는 그 메이저 세력하고 내가 친분이 있거나 진짜 남들이 알 수 없는 소스를 내가 들고 있는 뭐 찌라시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방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수익 주면 물량을 덜어내면서 가세요. 다 털기에는 좀 아깝다, 좀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챙길 건 챙겨야지. 미련하게 들고 있다가는 뭐 수익 20% 났다가 결국은 30%로 손절 씁니다. 기다리다가. 내가 저 그러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나중에 예전에 중장기로 좀 종목을 끌고 가려다가 한올 바이오파마는 70%로 그냥 정리했고, 차바이오텍은 수익을 냈다가 결국엔 손해보고 나왔어요. 그 하한가 쳐맞으면서 뭐 8억인가 뭐 어쩐가로 그 아무튼 뭐 하한가 때리고 관리 종목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텔콘이라는 종목도 예전에 여기서부터 들고 계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7,000원대 들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안 팔고 있다가 이거 뭐 3만원 간다 4만원 간다 하셔갖고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도 안 파셨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반 팔고 나머지는 손해보다가 결국은 여기서 다 털고 나가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저도 예전에 뭐 못 모르고 주식하고 할 때 그 뭐 무료방이라고 그런 방에서 만났 뵀던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아무튼 그러니까 수익 줄 때는 어느 정도 챙겨라. 내가 하는 차트 분석, 남들이 하는 차트 분석, 혹은 자기가 하는 차트 분석이 100% 맞을 수는 없다. 대신 50% 이상만 맞아도 나는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이 매수 매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수익인 거잖아. 50% 이상이면 내가 생각한 대로 50%만 가주더라도 뭐 10% 올랐다가 결국에는 5%에 팔지언정 5%가 아쉽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5% 수익이다라는 거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꼭 그때는 손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또 기다렸다가 그 5%마저도 까먹고 마이너스 5%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도 저녁 9시 반에 다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